시민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으면서 지역의 당선인들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계파 싸움보다 협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수직 상승했던 대구 경북의 집값이 금융규제 이후에는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당근책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이 당근책이 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종된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동료였는데 평소 무시를 당했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 구성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당선인들도 계파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계파 싸움보다 협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것은 비박계 위주의 비상대책위원 구성에 친박계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친박을 저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례 멤버가 되어서는 전당대회에서 친박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 자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계파 싸움이 불거진 건데 지역의 당선인들도 계파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친박을 배제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는 친박계의 독선 탓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분당 이야기까지 흘러나오자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이 바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미래에 대해서 더 암담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구 경북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초선 의원이어서 당내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계파 싸움보다는 야당, 무소속과의 협치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역량으로 20대 국회에서 지역의 이슈를 제기를 하고 이 어젠다를 관철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가 않을 것이다. 계파 중심의 행동에는 가급적 가담하지 않는 게. 대구 경북도 더 이상 새누리당 무풍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새누리당 당선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대구 경북 지역 집값이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금융 규제까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뚝 끊기다시피 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이달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금융 규제가 시작돼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금매 물량 중심으로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관망하던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그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금매가 쏟아지다 보니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5%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대구는 마이너스 0.08%로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가격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인데 경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3% 떨어져 역시 하락폭 전국 1위, 대구가 마이너스 0.12%로 두 번째였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5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까지 시행이 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의 평균 집값이 전년 대비 10% 정도 오른 데 비해 올 들어 하락폭은 1.5% 정도로 오른 것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구 경북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금융 규제까지 시작되면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얼마 전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구 교육정책을 보도해드렸는데 이 통폐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제시한 당근책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달성의 육아초등학교를 오는 9월 테크노폴리스에 개교할 신설학교로 통폐합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육아초등학교의 행복학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오케스트라와 방과후 학교, 통학차량 무료 운영 등 현 수준의 지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게 모든 돈을 정부에 주는 건데 지학생들 급식도 다 지원해드리고. 일주일째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 출신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통폐합을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을지 단순히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고 진짜 애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건지. 육아초등학교는 4년 전 행복학교로 지정된 뒤 수억 원을 투입해 음악관과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보강해 38명에 불과하던 학생은 114명으로 3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통폐합 정책에다 과다한 혜택에 따른 형평성 시비까지 일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오늘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열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반 첨단 신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이기봉 포항 가속기 연구소장은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며 최근 노벨 물리학상의 20%는 가속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스텍 장승기 생명공학연구센터장은 가속기는 비아그라와 타미플루를 만든 숨은 공신이라며 3세대 가속기보다 100만 배 밝은 4세대 가속기는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울릉도 해양 심층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없애기로 해 대구시의 자율주행차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회사 전무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실종된 건설사 대표 48살 김모 씨가 군위군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57분 동안 여기서 체류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건설사 전무 44살 조모 씨는 지난 8일 회사 대표인 김 씨와 골프를 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김 씨가 잠이 들자 승용차에 태워 회사 근처로 가 김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아침 군위 인근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긴급 체포돼 진술을 거부하던 조 씨는 범행 일체를 경찰에 자백했고 김 씨의 시신도 진술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계속 무시당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원래 회사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조 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인 동기와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사고 직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경유 수만 리터가 쏟아지면서 불길이 확산돼 고속도로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시꺼먼 연기에 휩싸였고 불길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소방 헬리콥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유 32,000리터를 싣고 가던 35톤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난 건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차에서 실려있던 기름이 유출돼 불이 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방음벽이 모두 타버렸고 흘러내린 기름이 고속도로 인근으로 번지면서 2차, 3차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차 100여 대가 출동했고 불길을 잡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저까지 흘러가가지고 저쪽에서 불이 붙어가서 불 흘러가요. 이 사고로 방음벽 200m 정도가 불에 탔고 탱크로리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여파로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사고 현장 일대가 2시간 가까이 꽉 막혔습니다. 사람 만나기로 약속해놨는데 12시 반에 약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앞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튕겨져 나온 승용차와 방음벽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초 상주 모 사찰에 냉장고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 2명에게 지지와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모두 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경북도의원 이모 씨를 구속했고 이 씨로부터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받고 돈을 받은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에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희생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가 붙고 꽃다발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여성을 추모하고 여성 상대 강력 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도시철도공사도 안전이나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모 공간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산서원 같은 옛 건축물을 보면 나무판에 글씨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선시대 편액 500여 점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서원이나 고택의 현판, 이른바 편액은 건물의 기능과 가치관, 미적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대의 기록물이자 예술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습제는 도산서원 안에 있는 농원정사에 걸려있던 현판입니다. 퇴계 이황의 친필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학문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있던 편액 중 550점이 한국의 편액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 편액 등 16세기 이후 400년에 걸친 편액이 망라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선현들의 유물을 이렇게 모은 소위 컬렉션화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태 기록유산에 국내 기록물이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편액 컬렉션의 국제적 가치가 확인된 만큼 세계 기록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차 문화, 차 산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11회 대구 T 엑스포가 열려 차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합과 어떤 상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실무로는 그 테이스팅, 차 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현진 마스터를 모셔다가 지금 테이스팅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대구 T 엑스포에서는 전통차는 물론 홍차, 일본차, 중국차 등 고품질의 차와 다양한 다기가 전시되고 차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4회 대구 뷰티 엑스포도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번 뷰티 엑스포에는 160개 회사가 600개의 부스에서 화장품과 헤어, 네일, 메이크업, 의류 뷰티 등 뷰티 관련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국제 헤어 아티스트와 헤어쇼와 미스코리아 웨딩쇼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동구 새마을회관이 새 단장을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동구 새마을회관은 지난 1991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지만 너무 오래돼 올해 1월부터 2억 3천만 원을 들여 새 단장에 들어갔는데요. 4개월간의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칠곡군 외관 3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인 낙산터널 관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낙산터널은 약 700m 구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95억 원의 예산으로 터널 공사를 시작해 오늘 개통됐는데 앞으로 외관 3일반 산업단지의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가고 경북대 출신 법조인들과 구체적인 소송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김사열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년 가까이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대구 경북 상장 법인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대구 경북 상장 법인들의 매출은 약 18조 4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3% 늘고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4.3% 늘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대구시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53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틀 뒤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55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평소 가정 불화가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늦게 귀가한 아내가 대화를 하자며 괴롭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아내의 직장에서 실종 신고를 하자 친형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했다가 울산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를 기리는 2016 상화 문학제가 오늘 오후 대구 중구 계산동 이상화 고택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상화 기념사업회와 대구 수성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홍선 씨의 판소리 공연과 연극인 박정자 씨의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낭송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31회째를 맞는 이상화 시인상은 안동 출신인 김연대 시인이 수상하고 계명문화대 공연단 쇼타임의 뮤지컬 상화 아리랑을 노래하다가 식후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제8대 대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제8대 공무원 노조는 소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와 퇴출제 폐지에 앞장서는 한편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포스텍과 공동 연구협력 프로젝트로 버섯을 이용해 개발한 대사성 질환 치료 물질과 특허 기술을 바이오 벤처 기업인 노바셀 테크놀로지에 이전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개발된 특허 기술은 비만과 고지혈증 등의 효과가 있는 치료 물질로 선급 기술료 5천만 원과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기술 이전료 7억 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조희팔로부터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씨가 맡긴 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이팔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이팔의 친구 59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원,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에게서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